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룹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부정할 의도도 없으므로 당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읽어주세요. 생각이 가난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 인구는 1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좁은 국토에서 약 1억 2천만 명의 사람이 굶지도 않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과거에는 일본의 모든 국민이 쌀밥을 먹는 광경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일본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배층의 사고방식이 가난한 경우도 있었으나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 지배층이 탱크나 무기를 살 돈으로 음식을 산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수많은 천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그곳의 지배층의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도 일본의 무역 흑자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일본의 돈이 거품경제기 때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불황기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급적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거품경제기 이후에도 쭉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곳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니까요. 작심삼일도 계속 이어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덜렁이라면 우선은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덜렁거리는 당신이 행동하면 처음에는 금방 성공하지 않을 테죠. 그렇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저는 뭘 하든 금방 질려요. 라거나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요. 라는 사람이라면 작심사일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흘간 행동이 이어졌다면 그때 다시 개선점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동과 개선에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납득하기만 하면 아무리 덜렁거리거나 금방 실증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변명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싫어서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모르니 행동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선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재미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미도 없거니와 인생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에서건 다른 무엇에서건 개선을 거듭하며 궁리하면 반드시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정말로 즐거워지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꿈을 하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성공이나 대성공밖에 없었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컨대 당신에게 10억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10억은 10원짜리 동전 1억 개입니다. 달리 환산하면 1억짜리 다발이 10개이고 1000만원짜리 다발이 100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까닭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라며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10억부터 모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1000만원 단위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1000만원짜리 다발을 100개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모을 때까지 목표 달성의 기쁨을 100번이나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목표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지니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장사란 1000만 원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을 벌려다가 5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셀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그리고 대리가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후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대리보다 위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위쪽만 쳐다보고 발밑은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지 못한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기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나가와형 가마쿠라의 바다가 보이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 등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 3,000원씩 저금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 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가마쿠라보다 지바가 쌀 거야. 주택보다 아파트가 싸겠지?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을 고용해주는 가게에서 열심히 요리나 기술, 경영을 배우며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 라거나 네가 이 가게를 이어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꾸민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 행동하며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때가 된 순간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 지도사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반 프로듀서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행복해지거나 중간에 다른 꿈을 품게 되어 그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죠.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걸?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째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이죠.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그 결실을 종업원이 세금으로 거두어 가서는 전국에 뿌려주니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교육도 부도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상품도 팔리는 거겠죠. 세금이 있으므로 도로도 생기고 노인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세금을 안 냈으면 하고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행동이란 신이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냈기 때문이죠. 학교로 치자면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를 해내면 월급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해주는 사람이나 회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란 신이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칭찬을 받습니다. 아이는 칭찬을 받기 전에 공부라는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우선은 행동을 해야 비로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루어주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줍니다. 그대로는 못 먹는 매실 열매가 가공하면 매실 장아찌라는 훌륭한 음식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 마스시타 전기산업 현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둘째, 초등학교를 중퇴해 남들보다 학력이 부족한 것. 셋째, 몸이 병약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세 가지를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들겠지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에 대한 진념이 있었기에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기에 남의 말을 듣고 배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몸이 약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늘 궁리하다 보니 사람을 다루는 법이 능숙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스스로 성공의 씨앗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 되면 틀린 것이죠.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입니다.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는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줬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학뿐입니다.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문제도 정답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령 인기 많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당신이 이성을 유혹할 때 똑같이 말한다 해도 인기 있는 남자처럼 잘 될 거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이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밌겠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에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죠.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T형 포드라는 차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 포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T형 포드만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드가 지금껏 생존한 이유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치면 회사원도 주부도 경영자도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죠.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목숨은 시간,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을 다음의 시로 표현해 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원고를 쓰는 지금도 저는 목숨을 걸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모든 일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온천욕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라는 말은 그만큼의 내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1초씩 전진하고 있죠. 매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어요. 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죠. 사람은 옆을 보면서도 전진하고 뒤를 보면서도 전진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자 각오입니다. 즐겁다, 즐거워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텔레비전은 NHK의 채널을 맞추면 NHK의 전파를 수신합니다.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신주쿠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신코이하로 가주세요 라고 정정한다면 택시기사는 손님을 신코이와로 데리고 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워 혹은 힘들어 라고 말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의 의식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사이토 히토리 지음, 이지수 옹김, 다산북스 출판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행동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부자의 행동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 기업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숨은 시간이라 말하며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행동 습관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줄곧 생각의 힘과 행동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행동을 했다면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정을 즐기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겪으셨을까요? 어쩌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한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되새긴 이 시간.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갈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서리책방과 함께해주세요.